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매트랩과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매트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리 얼로케이션인데요.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루프 내에서 변수의 크기가 변하게 되면은 그 메모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당했다 해제했다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코드는 이제 할당을 미리 안 했죠. 근데 두 번째 코드는 요 제로스라는 걸로 이렇게 할당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개 똑같은 코드지만 실행 속도는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3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항상 여러분이 이제 루프 안에서 크기가 변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사실 요거는 코드를 이제 이렇게 짜시게 되면 주황색으로 워닝이 뜰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매스웍스에서 드리는 워닝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왜 워닝을 띄는지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여러분이 매트랩으로 이제 효율적인 코드를 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좀 현업 시절에 이제 편집적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황색이 뜨면 그걸 되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황색을 하나도 없애려고 꼭 녹색이 뜨도록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유명한 방법이죠. 벡터라이제이션 되겠습니다. 그 매트랩의 MAT가 매스라고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매스가 아니고 매트릭스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트랩은 매트릭스 연산에 아주 최적화된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쓰지 않고 똑같은 계산을 만약에 포문으로 한다고 칩시다. 지금 요 그림처럼요. 요 예제에서 나온 것처럼 2000 by 2000 두 개의 매트릭스 정사각 매트릭스를 포문으로 계산하려면은 포문 3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곱하는 건데도요. 이렇게 한 코드랑 그냥 매트랩에서 그냥 A 곱하기 B 하면 바로 매트릭스 그 곱셈이 되잖아요. 두 개를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뭐 장난 아니게 차이가 나죠. 한 133배 차이가 나네요. 지금 제가 돌려본 건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매트랩을 어떤 코드를 짜고 어떤 이제 다른 분이 이거를 이제 컨버전을 했어요. C로 컨버전을 했는데 매트릭스 연산을 이렇게 포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C로 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죠? 그래서 이제 알려드렸죠. 매트릭스 연산은 C도 이렇게 하면 느리고 다른 방법을 쓰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거 왜 빠를까요? 왜 매트랩은 이렇게 하면 빠를까요? 매트랩에서는 그 매트릭스 연산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 블라스라는 게 있는데 인텔 MKR이라는 이제 블라스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그 캐시 메모리나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최적화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사이즈가 크게 되면 필요한 경우엔 알아서 판단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선형대수 연산만 시키지만 멀티코어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직접 캐치한 건데요. 그냥 매트릭스 연산밖에 안 했지만 CPU 점유율이 막 55%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매트랩에서 매트릭스 연산할 때는 무조건 벡터라이제이션을 쓰시라라는 거고요. 요 예제는 간단하지만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겪었던 문제였는데요. 안테나 쪽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안테나 쪽 예제인데 3D 패턴을 생성하는 이제 어떤 예제가 있었어요. 어레이 팩터 기반으로 이제 생성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제 3D 패턴이라면 이제 사방, 팔방으로 이제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엣지무스 쪽으로는 각도가 360도 정도의 이제 1도 간격을 했을 때 필요하고요. 엘리베이션 방향으로는 한 181개의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3D로 전부 표시를 하려면은 전체 곱하기 하면은 65,160번이라는 계산 연산 횟수가 필요합니다. 3D 패턴을 생성하려면요.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요 수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수식은 간단해요. 요게 전부인데 요거를 다음과 같이 포문 2개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세타 파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타 방향으로 360도 하고 파이 방향으로 180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사실 이건 독립적인 계산이기 때문에 얘를 쫙 펴서 리니얼라이즈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코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요. 포문을 하나도 안 쓰고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아마도 이 두 개의 계산 속도 차이는 아마 10배 이상 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더 날 수도 있고요. 이제 하드웨어 스펙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꼭 가능하면 벡터라이제이션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병렬화인데요.
매스웍스에서 제공되는 병렬화는 이제 파포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패러렐 포의 약자인데요. 요걸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포문이 있으면은 포문 대신에 파포로 쓰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병렬 풀을 알아서 세팅을 하고 그 전체 포문을 이제 병렬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다만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션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포문이 파포로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각 포문들 사이에 그 디펜던시가 없어야 빨라질 수 있겠죠. 첫 번째 포문의 결과를 두 번째 포문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포문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니까 병렬화가 제대로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그럴 때는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포문 자체로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때는 이제 파포가 이제 굉장히 큰 효율을 발휘합니다. 근데 파포는 그 데스크탑의 멀티코어를 기본적으로 사용도 하지만 만약에 이제 클러스터화 되어 있으면은 클러스터로 세팅을 저희가 만약에 미리 해놨으면은 그거를 이제 끌어다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꼭 로컬 PC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트레이드오프는 뭐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제인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NR의 이제 업링크 처리량에 대한 예제인데요. 그 예제 보시면 예제 자체에서 포문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지만 그 밑에 주석 처리된 파포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경우는 포문 대신에 파포를 쓰라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포문들은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예제를 돌려봤을 때 제가 이제 가진 몇몇 PC들에서 돌려본 결과인데 싱글 코어만 썼을 때랑 그다음에 멀티 코어를 썼을 때의 이제 시간인데요. 가속 비율이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가 이렇게 많은데 왜 3배, 4배밖에 가속이 안 됩니까? 암달의 법칙 때문입니다. 네, 전체 속도는 이제 그 포션에 비례하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맥스 파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맥스 파일은 이제 매트랩에서 호출 가능한 C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다른 알고리즘이나 최적화나 병렬을 할 수 없는 부분, 바틀렉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은 그 함수를 만들어서 C 코드 맥스 파일로 바꾸게 되면은 속도 향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매트랩 코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트릭스 환산이 많은 경우는 오히려 맥스 파일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맥스 파일 만들 때도 C에도 아까 말씀드린 선형대수를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블라스 기반 라이브러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펙이나 블라스 함수 등을 같이 호출해서 맥스 파일을 만들 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지 마시고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함수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요. 매트랩 코더를 열고 이 함수를 연 다음에 그냥 런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물론 뭐 입력, 출력 그 변수들에 대한 이제 디멘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팅해야 될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패러렐 서버입니다. 그 매트랩은 아시다시피 이제 클라이언트 데스크를 하나 놓고 여러 개의 이제 클러스터들을 이제 병렬화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배포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AWS 같은 이제 그런 공용 클라우드도 있지만 뭐 서버 여러 대를 물리적으로 갖고 계시다면은 그냥 그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어디 다른 회사 다른 장소에 서버 팜이 있다고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세팅을 하셔도 되고 뭐 어쨌든 물리적인 그 머신이 많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대의 머신을 동시에 돌리는 방법 솔루션도 제공을 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 필요하시게 되면은 이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GPU인데요. GPU는 되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계산 퍼포먼스를 갖고 있죠. 그 20년 전에 세계 최고로 빨랐던 슈퍼컴퓨터보다 4090이 훨씬 그 이론적 속도는 빠릅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매트랩에서 GPU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GPU 디바이스나 GPU 어레이, 게더라는 명령어를 써서 손쉽게 그 GPU의 메모리에 할당을 하고 연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U 어레이에다 할당을 한 다음에 거기서
곱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GPU에서 연산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CUDA를 여러분이 전혀 모르셔도 아주 쉽게 GPU를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주세요. GPU 어레이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매트릭스를 그 변수를 할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매트랩에서는 GPU 어레이를 지원한 함수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함수에다가 인풋으로서 GPU 어레이에 할당된 변수를 넣게 되면 자동으로 매트랩은 GPU에서 모든 그 함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꽤 빠른 속도 향상을 얻으실 수 있다는 거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GPU를 쓴다고 또 항상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아까 병렬할 때로 마찬가지지만 많은 연산량과 독립 구조일 때 이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대규모의 선형대수 연산일 때는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매트랩의 GPU 연산이 그러면 매트랩은 하이 레벨 랭귀지니까 느린 거 아닙니까? 최대의 자원을 쓸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매트랩의 GPU 그 3080의 이론적인 스펙은 30테라플러스인데 매트릭스 곱셈의 벤치 결과가 22.7테라플러스니까 생각 꽤 높은 수준으로 매트랩에서도 GPU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낼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제 시뮬링크 가속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시뮬링크는 이제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노멀 모드, 엑셀레이터 모드, 래피드 엑셀레이터 모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뮬링크라는 거는 매트랩 위에 기반으로 돌아가는 툴이고 그 여러분이 모델을 막 이제 만들게 되면은 그 모델을 감싼 솔버가 각각 타임 스텝을 정해가지고 ODE 솔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게 노멀 모드고요. 근데 엑셀레이터 모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모델을 엑셀레이트된 타겟 코드화해서 딱 먼저 만들어 놓고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호출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약간의 그 모델을 생성하는데 그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엑셀레이터 모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시뮬링크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래피드 엑셀레이터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솔버까지도 아예 전부 다 이그제큐터블한 그 스탠드얼론으로 만들어서 호출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당연히 처음에 생성하는 오버헤드도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이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제대로 디버깅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솔버까지 다 외주를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델을 다 만들고 이제 다 디버깅까지 다 했다고 치면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꽤 빠르게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노멀 모드가 이런 이제 스텝에 따른 이제 타이밍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고 보면 엑셀레이터 모드는 한 이 정도. 처음에 이니셜 속도가 조금 있죠. 그다음에 래피드 엑셀레이터 모드는 한 이 정도의 속도 그래프, 기울기 그래프를 가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뮬링크도 그 아까 파포처럼 파심이라는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패러렐 시뮬링크의 약자고요. 파심은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시뮬링크 자체를 여러 개의 이제 병렬화를 해서 돌리는 겁니다. 간단한 컨셉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티코어를 쓰거나 아니면 클러스터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언제 쓰면 좋으냐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수입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합니다. 일단 모델은 다 완성됐고 이제 다 디버깅까지 완료된 다음에 래피드로 돌리긴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코어 하나에서 한번 돌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테스트 케이스는 괜히 여러 개 있으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다 같이 쫙 설정해 놓고 이제 여러 개를 병렬화해서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참고로 요거는 이제 시뮬링크 툴박스 제 이름이 까먹었네요. 예, 시뮬링크 테스트인가? 예, 그걸 하게 해주는 별도의 툴박스가 있고요. 이건 현업에서 만약에 프로젝트에서 이제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증가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네요. 요거는 이제 저희 매트랩이 최근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자기 주도형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많이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트랩 코딩 프랙티스 포 이피션시 앤 퍼포먼스라는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요거는 무료 교육이고요. 매트랩 그 아이디만 있으시면은 요걸 이제 연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1.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한글은 안 돼 있고 영어긴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 중 일부를 직접 이렇게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니까요. 한번 접속해 보셔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